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이 세계 최정상급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KF-21은 한국의 독보적인 항공기 개발 능력을 전 세계에 입증했으며, 단순히 훈련용 기체를 넘어 실전에서 적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는 강력한 전투기로 자리 잡았다. 특히 우리 공군의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키는 핵심 기체로 인정받으며 한국이 자주국방의 꿈을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빛나는 성과 속에서도 한국의 발목을 잡으려는 국가가 존재하며 그 중심에 인도네시아가 있다는 사실이 최근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KF-21 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약 8조 5천억 원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이 중 인도네시아는 20%인 약 1조 7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납부를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분담금을 1조 원 이상 삭감하겠다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내놓으며 한국의 일방적인 부담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구매와 미국산 F-15X 도입을 검토했으나 자금 부족으로 계획이 줄줄이 좌초되는 총극을 빚었다. 결국 KF-21 공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마지막 희망이라도 되는 듯 억지 논리를 펴며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공동 개발과 완제품 구매는 별개의 사안기라며 자금 납부 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국제방산계약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판받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인도네시아가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자국 조종사와 기술진을 추가로 파견하겠다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내놓았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협상단은 납부 의사 없이 기술 이전만을 집요하게 요구하며 뻔뻔한 태도를 드러냈다. 사업 초창기에는 전투기 강국을 운운하며 큰소리치던 인도네시아가 정작 책임질 순간이 되자 뒷짐을 지는 행태는 국제협력의 기본 정신을 저버린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의 무책임한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KF-21 보람의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독자적인 방산 자립 의지를 더욱 굳건히 다졌다. 오히려 이 사태를 계기로 한국은 기술 유출 방지와 자립형 개발에 더욱 집중하며 세계 항공우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KF-21 전투기는 개발 시작 약 15년 만에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당초 예상보다 3년 앞서 성공적으로 완성되었다. 이에 비해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는 높은 단가와 지속적인 결함 문제로 도입국들의 신뢰를 잃고 있으며 미국 정부의 방산 기업 보호 정책으로 부품 가격이 급등해 동맹국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KF-21의 부품 국산화율을 현재 약 65%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높이며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 중이다. T-50 고등훈련기의 국산화율이 약 80%에 달한 것처럼 KF-21 역시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며 유지 보수 비용과 가동 안정성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의 부품 생산 규모를 현재보다 3배 이상 증설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장기적으로 주력 전투기로 전환할 경우 유지비 절감과 전력 증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KF-21의 개발 성공은 전자전 체계의 독자 개발로 이어졌으며 F-15K와 F-16의 전자전 장비 국산화 가능성까지 열었다. 이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대한민국은 4.5세대 및 5세대 이상 전투기 약 300대를 보유하며 세계 최강 수준의 공군 전력을 구축할 전망이다. 현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와 F-16은 노후화와 부품 수급 문제로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F-4 팬텀의 가동률은
2020년 69%까지 떨어져 목표치 75%에 미달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약 3천억 원을 투입해 F-15K의 항제밍 안테나와 연합 전술 데이터 링크를 업그레이드 중이며 F-50 경공격기의 공대공 무장 성능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KF-21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 솔루션으로 국산 전자전 장비와 첨단 무장을 탑재하며 경제적 규모를 실현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KF-21의 성공은 해외 수출 시장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며 폴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들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폴란드는 노후화된 전투기 교체를 위해 미국산 기체를 주로 도입해왔으나 최근 한국과 대규모 군사 협력을 체결하며 KF-21을 유력 후보로 평가 중이다. 폴란드는 KF-21을 프랑스산 나팔과 대등한 성능으로 보고 있으며 공대공 체계가 완성되면 나팔을 능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블록 2단계에서 스텔스 성능이 강화되면 주변국 대비 확실한 공군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이는 폴란드와 같은 경제력과 군사 수요를 가진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다. 루마니아 역시 폴란드 사례를 모델로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하며 KF-21의 가격 경쟁력과 기술 이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KF-21 개발은 초기 우려를 딛고 실전 기체 생산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며 한국이 완벽한 전투기 개발 능력을 입증했다. 특히 독자적인 S 레이더 기술 확보로 유럽 방산업체 레오나르도가 협력을 요청한 사례는 한국의 경쟁력을 뒷받침한다. 하나시스템은 레오나르도와 항공기용 레이더 수출 협력을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섰고 이는 KF-21의 기술적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S 레이더는 공중 및 지상 표적 탐지와 다중 임무 수행이 가능한 최첨단 장비로 한국이 선진국만 보유했던 기술을 확보하며 방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했다. KF-21의 공중 발사형 초음속 무기 체계 적용 계획이 발표되며 유럽과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세계 최초의 지하 활주로 공개 소식이 더해지며 KF-21의 가능성이 한층 더 주목받고 있다. LD와 KN은 울릉도 인근에 건설된 지하 활주로에서 KF-21이 700m 거리에서 이착륙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며 세계 항공업계를 놀라게 했다. 이 지하 활주로는 길이 700m, 폭 30m로 설계되었으며 적의 공격으로부터 전투기를 보호하며 단거리 이착륙, 스토어 능력을 극대화한다. KF-21은 이 시험에서 이륙 후 초음속으로 독도 상공에 도달하고 700m 내에서 착륙하며 안정성을 입증했다. 이는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지하기지에서도 운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실현한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울릉공항의 확장은 이 지하 활주로와 연계되어 더욱 의미를 가지며 울릉도가 군사적 요충지로 변모하고 있다. 기존 1200m 활주로 계획이 2000m로 확장되고 지하 시설이 추가되며 가도봉 돌산 제거와 해상 매립으로 공항 규모가 대폭 커졌다. 국방부는 울릉공항을 민간 및 군사 겸용기지로 활용하며 동해와 독도 방어의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KF-21이 지하 활주로에서 운용되면 적의 공습에도 안전하게 대기하다가 즉각 출격할 수 있어 작전 효율성과 생존성이 극대화된다. 이러한 발전은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세계 항공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세계 항공 제조업체들은 이 소식에 초비상 상태에 돌입하며 한국의 기술 진보에 강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로키드 마틴은 KF-21의 700m 지하 활주로 이착륙은 F-35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한국의 선점을 우려했다. 에어버스는 둘릉공항 확장과 지하 활주로 도입은
한국이 군사 항공시장의 새로운 강자라고 평가하며 자사 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언급했다. 보잉은 KF-21의 단거리 이착륙과 지하 운용은 FA-18의 경쟁력을 위협한다며 한국과의 경쟁을 예고했다. 중국 황구15는 툴룬공항의 군사화와 KF-21의 지하 활주로가 동해에서 중국을 견제한다며 강한 반발을 보였고, 일본 아사히 신문은 독도 방어에 활용되면 일본이 불리해진다고 경고했다. KF-21은 초음속 다목적 전술기로 최대 8개의 초음속 무장을 탑재하며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 최근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장착 실험에 성공하며 극초음속 미사일 탑재 가능성을 열었고 24시간 전천후 탐지와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했다. 공대지, 공대공,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다양한 첨단 무기가 장착될 예정이며 레이저 무기 도입 가능성도 연구 중이다. KF-21의 최종 진화형은 6세대 전투기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으며 스텔스, 인공지능, 무인기 연동, 레이저 무기 통합이 고려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미래 전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력과 국방력을 갖췄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대공 레이저 무기 개발도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KF-21의 무장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레이저 무기의 발사 비용이 단 2,000원 수준이라며 이스라엘 아이언돔의 7천만 원 대비 압도적인 경쟁력을 강조했다. 지난해 이란의 드론 공격을 99% 요격한 아이언돔은 하루에 1조 8천억 원을 소모했지만 한국의 레이저 무기는 경제성과 효율성에서 앞선다. 불과 4년 만에 개발된 한국산 레이저 대공 무기는 3km 거리에서 무인기 30대를 100% 명중시키며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 KF-21의 레이저 무기가 탑재되면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적을 정밀 타격하며 6세대 전투기의 핵심 무장이 될 전망이다. KF-21의 전술훈련 시스템과 다출처 영상 융합 체계, 다중빔 안테나 기술도 완벽히 국산화되며 네트워크 기반 유무인 복합 체계의 기반을 다졌다. 다출처 영상 융합 체계는 전자광학, 적외선, 합성개구 레이더 데이터를 통합해 신뢰성 높은 표적 정보를 제공하며 인공지능으로 예측 불가능한 위협에 대응한다. 다중빔 안테나는 360도 전방위 통신과 무인기 작전 반경 확대를 가능케 하며 KF-21을 초고속 정밀 통신의 중심으로 만든다. 이러한 기술은 한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확실한 토대를 마련했음을 증명하며 세계 최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의 무책임한 태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KF-21과 지하 활주로, 울릉공항 확장으로 자주국방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세계 항공 제조업체들의 초비상 속에서 한국은 방산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며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미래 전장을 선도할 준비를 마쳤다. KF-21의 성공과 레이저 무기 개발은 한국이 세계 최강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며 이는 자랑스러운 쾌거로 기록될 것이다. 한국 필승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방산 소식을 받아보시길 바란다.